고전 수필 중에서 의인화를 사용한 수필이죠. 규중, 치루, 쟁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바느질 도구인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 잠깐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7개네요. 여기 칠우가 여기에 해당하나 봐요. 규중 부인의 7벗으로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뭐한 풍자한 한글 수필이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옷을 만드는 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의지공 내지는 작의공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다툼을 통해 이기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후반부는 다른 사람의 공을 모르고 모르는 이네 인간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사리에 따라 순응, 성실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의식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 이건 수필이니까 먼저 쭉 읽기보다는 그냥 구절구절 우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고로 규중치루는, 자, 규중치루 의인화되어 있고요. 중심인물입니다.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는 부인네 방 가운데 7벗이니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문방사우라고 하는 건요, 선비들이 사용하는 4가지 침구, 벗이에요. 붓, 먹, 종이, 벼루를 삼았으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벗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선비들을 그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부인들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도구를 가까이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므로 침선을 돕는 유를 침선, 바느질, 유, 무리를 각각 이름과 호를 정하여, 자, 벗으로 삼을 때 바늘은 세요각시라 하고, 자는 척부인이라 하고, 가위는 교두각시라 하고, 인두는 인화부인이라고 하고, 다리미를 울랑자라고 하고, 실은 청홍흑백각시라고 하고, 골무는 감토할미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름과 명호가 했고요. 자, 치루에 대한 소개, 침선과 관련한 도구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별명을 부여하였다. 이때의 별명을 우리가 이제는 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치루를 삼아 규중부인의 아침 소세를 마침에, 소세,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는 것이에요. 7친구가 일제히 모여 종시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하여 소임을 다해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낸다.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죠.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고 마찬가지로 맞물린다라고 보면 돼요. 작가의식이 반영된 모습으로 모두 모여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성실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규중부인과 치루를 소개함. 그 중에서도 칠우의 소개가 아마 핵심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물을 소개했으니까 인물에 대한 이름 붙이는 방법, 아까 명호였죠? 자, 규중치루는요, 부인네 방 가운데 있는 7벗이래요. 그 벗을 보면요, 바늘은 매우 가늘잖아. 그래서 요자가 허리 요자예요. 허리가 가는 아가씨, 생김새를 가지고 얘기하네요. 자는 한척, 주척, 자를 한자로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가지고서나 이름을 붙였다. 가위는 교두, 머리가 교차가 되는 각시예요. 가위의 모습이네요. 실, 청홍각시, 청색실과 홍색실이네요. 생김새 마찬가지고요. 다리미는요, 다리미 울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자의 발음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붙였다. 인화부인, 불로 인두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쓰임새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 감토할미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를 가지고 골무를 형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름 붙이는 방법은 바느질 도구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각각 특색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일은 하루는 치루가 모여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이때 침선의 공, 누가 바느질에서 가장 공이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의논, 다툰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선의 공이 갈등 요인이 되겠다.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나와? 그렇지, 척부인이 나와. 척부인이 긴 허리를 자이며 아까 얘기했어요. 한자음 척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긴 자의 모습을 허리라고 표현했네요. 자이며 재며 말하기를 모든 친구들은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명지 백자포 세승포와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천이에요. 천을 얘기하는 거다. 청홍, 농라, 자라, 홍단을 다 펼쳐놓고 청홍, 농라, 자라, 홍단은 비단을 색깔별로 종류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의를 마련할 때 남녀의, 남자와 여자의 옷, 남자 옷과 여자의 옷을 마련할 때 장단광협이며, 자, 마련한다는 것은 재단한다 라는 의미라면 장단광협은 장, 길고 단, 짧고 광, 넓고 협, 좁아. 옷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죠. 수품제도를, 솜씨와 격식을 나 아니면 어찌 이루리요? 이러므로 의지공,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으뜸이 되리라.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수필의 특징이 하나 있네. 그게 뭐예요? 그래요. 한자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것이 읽다가 판나겠어. 그러니까는 평민 여성이 쓴 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네. 교두각시 두 다리를 빨리 놀려 내달아 말하기를, 교두각시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가위 두 다리를 빨리 놀려 내달는데 이거는 뭐야? 막 쩍쩍쩍쩍쩍 하는 거죠. 교두각시의 급한 성격과 조바심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묘사를 통한 성격 제시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베어내지 아니하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너 마름질하는 역할이지, 나는 자르는 역할이야. 네가 아무리 설계 잘하고 재단을 잘해도 내가 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공이 더 커? 그렇지, 내가 더 크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마라. 새우각시 가는 허리 구부리며 날렘불이 두려워 이르되, 새우각시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늘. 가는 허리래. 이거 뭐야? 바늘이 가늘잖아. 그래서 바늘의 생김새를 특징으로 하는 거고요.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르혀 돌려. 시를 이제 꼬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친구의 말이 불가하다, 잘못이다. 왜? 진주 10그릇이나 꿰은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한마디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속담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재단의 마름질에 능소능대하다고 하나, 능숙해. 작은 것에 능숙하고 큰 것에 능숙해. 한마디로 everybody all thing work, 모든 일에 두루 능하다고 하나, 나가 아니면 옷 만드는 일을 어찌하리요. 고로 누가 제일 공이 크다? 내가 공이 크다. 새누비 미누비 새누비 미누비, 이건 바느질이에요. 절은솔 긴 옷을 이름이 솔은 이렇게 옷감을 맞대가지고 꼬맨 거, 라인 잡은 거죠, 그죠? 자,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여 바느질하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요. 척부인이 재어내고 교두각시가 베어냈다고 하나, 나가 아니면, 내가 꼬매지 않으면 무슨 공이 있겠느냐. 아무리 가위로 옷감을 제대로 잘라도 이것을 합치고 모양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늘이 필요하다. 고로 누구 공이 제일 크다?
내 공이 제일 크다. 아주 다 지 잘났어. 청홍각시가 누구였죠? 실이었죠. 청실홍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자, 홍실, 청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소린들 반소린들 내가 아니면, 그렇지, 실이 없으면 네가 어찌 성공하려 바늘만 가지고 되겠느냐? 감탈미 웃으면서 말하기를, 각신네들이여 어지간히 자랑하지 마세요. 이 늙은이 수말적기 바늘을 꽂을 때와 뺄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의 적절한 시기로 아가씨네 손풀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을 도와드렸나니 고 옛말에 말하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고 하였다. 즉 인용을 통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으며 크고 훌륭한 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다. 나는 뭐야? 손가락 끝에 있잖아.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자, 청홍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나뇨? 한마디로 실이 바늘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깜짝깜짝 되느냐, 뭐 이런 뜻이겠죠.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나는 늘 항상 always 세요의 귀에 찔렸으니 낚아주기 두꺼워. 여기서는 골무예요. 견딜만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했지만 결국 할 말 다 했네. 뭐야? 자기 자랑이에요. 인하부인이 누구랬죠? 인두. 그대네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뭐 홈질한 옷의 솔기가 나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곱겠는가. 바느질 솜씨가 평범하고 속대, 즉 뭐야, 별 볼 일 없어. 한 자도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 손바닥, 인두니까 인두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한번 싹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진다. 인두로 한번 다리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진다. 그리하여 세요 바늘의 공이 날로 광채가 난다. 그러니 누구 공이 크다? 인화, 내 공이 크다 라고 했더니 다리미가 깔깔깔깔 웃어요. 인화야, 인두야, 너와 나의 소임은 같다. 그러나 인화는 바느질 뿐이라. 나는 천만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었고, 이 가증한 여자들은요, 바느질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른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할 일을 열흘이나 구기어서 살이 주역주역하게 만드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은 참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괘씸하고 밉살스러운 여자라고 어떤 가사노동을 하는, 내지는 바느질을 제대로 못하는, 침선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구기어는 꾸기어예요. 꾸기어라는 건 한데 뭉쳐놔. 하루면 다 할 것을 열흘 동안 꾹꾹 뭉쳐놔. 그래서 옷감이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주름살이 꾸깃꾸깃해졌어. 그것을 내 광둔으로, 넓은 엉덩이로, 이건 다리미 바닥이에요. 한번 스치면 굵은 살 낱낱이 펴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특히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매우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다사하다는 건 바쁘다는 거니까요. 의복이, 옷이 나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답 빨래하는 년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널어두고 잠만 자면 부딪혀서 말렸어. 자, 그럼 풀 먹인 옷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굳어가지고서나 붙어버리죠. 그럴 때 나의 엉덩이가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자와 여자야 어찌 반반한 것을 입겠는가? 구김이 없는 깨끗한 것, 깔끔한 것을 입겠는가?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제일이다 라고 역시 자기 자랑을 하네요. 여기까지 치루가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온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울랑자의 순서로 정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는, 자, 가위는, 자,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마름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실은, 골무는, 그렇죠. 바느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두는, 다리미는 다림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옷을 만들려면 마름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진역에. 즉, 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바느질 과정하고 어때요? 딱 맞아 떨어져요. 결국은 바느질의 과정, 침선의 과정에 따라서 인물의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자고 있던 규중부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규중부인, 인간의 개입이네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은 사람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고 하리요. 그래, 의복을 만드는 데 있어 7 친구의 공을 인정하기는 인정해. 그러나 그 공은 사람 쓰기에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의 공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잠깐 확장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 7 치루, 7 친구들을 어떤 기계 내지는 도구라고 봅시다. 그러면 기계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기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언필에 말을 마치고 7 친구를 밀치고 벽에를 돋우고 다시 뭐 했어요? 그랬어요.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잠들었어? 짜증나는 거야. 누가? 7 친구들이. 왜? 지네들이 다 했는데 이 인간이란 작자가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 대한 불평으로 갑니다. 첫 부인 누구였죠? 자, 탄식하여 이르되 매정하구나 사람이여 공을 모르는 여자로다. 한마디로 뭡니까? 화제의 전환을 통해서 사건이 전환되고 있죠. 인간에 대한 비판으로요. 매정하구나 사람이여 공을 모르는 여자로다. 대꾸법이고요.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규중 부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의복을 마를 때는 저 먼저 찾고 이루어내면 완성하면 자기 공이라고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기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 알고 맨날 나는 재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나 가지고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 허리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아니하리요. 한마디로 잠을 자는 사람을 때리며 깨우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 교두각시 가위죠. 이어 가로되 그대의 말이 가하다 옳다. 똑같이 이제는 한마디로 지들끼리 완전 똘똘 뭉치네. 옷을 말라 베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더니만 드니 아니드니 드니 아니드니 가위가 잘 드니 안 드니 하더니 내어 던지고 두 머리 다리를 잡아 막 흔들 때는 두 다리 양각이니까 다리 각자거든요. 토심이 적고 승질이 나고 노엽고 어찌 측량하리요. 그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요. 새우각시가 잠깐 쉬려고 하며 달아나면 한마디로 바늘을 잃어버리면 내 탓으로만 여겨 내게 집탈하니 트집을 잡으니 마치 내가 감춘 것도 아닌데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잊을 수가 없어 돌이켜보며 전후로 앞뒤로 수험하여 수색하고 검사하여 얻어내기 몇 번인 줄 알리요.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아니리요. 애원하지 않겠는가. 새우각시 이제 바늘이네요. 순서 똑같아요. 한숨 짓고 말하기를 너는 커니와
너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A커니와 B 그러면 A는 물론이고 B도 이런 뜻입니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일찍 무사함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을 듣는고 요악 요사하고 요망하고 악 나쁜 소리 바늘에 찔려 원망의 소리 이놈의 바늘 이게 날 찔렀어 씨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시가 잘못해놓고 각골통한하며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우며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렘불이 두리어 힘껏 침선을 돕는 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느질이 잘 되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 속에 넣으니 그래서 바늘은 이렇게 죽는구나. 어찌 원통하고 원망하지 아니리요. 사람과는 극한의 원수다. 더할 수 없는 원수다. 갚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한을 풀어 한마디로 분풀이를 하면 쬐끔 시원하나 간흉, 간악하고 흉악한 감토할 미가 밀어 만류하니 한마디로 바늘에 찔리지 않게 하니 더욱 애달프고 몇 견디리로다. 인두가 눈물 지어 말하기를 그대는 대하라 아야라 하는구나. 아프다 어떻다 하는도다. 나는 무슨 죄로 하여 포락지형을 입어. 포락지형은 또 뭐야?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인두는 불에 달궈서 써야 되잖아. 붉은 볼 가운데 낫을 지지며 굳은 것을 깨치기는 나를 다 시키니. 인두가 딱딱하잖아요. 쇳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딱딱한 것들을 깨뜨릴 때 인두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럽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할래라 라고 하는 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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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많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울남자 다리미가 척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그대와 하는 일이 같고 하는 일이 뭔데? 다림질 욕먹는 것도 같다. 제 옷을 문지르고 멱을 잡아 들까 부른다는 건 몹시 흔들며 우겨 누르니 꾹꾹 누르니 왜 다림질하려면 꾹꾹 눌러야 되잖아. 황천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황천은 저승이에요. 내 목이 따로 날 적이 몇 번이나 한동안리요. 내 목이 따로 떨어져 나갈 뻔해. 한마디로 손잡이가 떨어져 나갈 뻔한 적이 몇 번인 줄 아느냐. 여기까지 기승전결 중에 전. 치루가 사람에 대한 불평을 도로함. 치루가 이렇게 담론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갑자기 자던 여자가 깨어나 치루더러 말하기를 야 여자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치루가 이제는 말을 해 못해 불만 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들은 내 허물을 그토록 하느냐. 승질내는 거죠. 꾸짖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규중부인은 분명히 잠을 잤어요. 그죠? 잠자고 있는데 치루들이 막 투덜거리는 것을 어때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니?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수필은 규중부인이 잠을 든 상태에서 의인화된 치루의 논쟁과 그 다음에 이 규중부인의 반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내적 상황은 규중부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도 규중부인의 발화를 보면 치루의 말을 모두 듣고 난 후에 발화 양상과 같다. 이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개연성이 없는 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그것은 서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독자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규중치루가 인간에 대한 불평을 자유롭게 늘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떤 극적 효과를 노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규중부인이 화가 났네? 그러니까 이제 감토할미가 고두사왈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며 말하기를 젊은 것들이 망령되이 생각이 없는지라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저희들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하는 말을 지으니 마땅히
결곤, 곤장을 맞음만도 합니다.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재주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공을 또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골무할미는 일단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목숨은 부지하고 그 다음에 재주는 자랑하고 하는 처세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자가 대답하기를 할미의 말을 조차 물시하리니, 물시 용서하리니, 왜 내 손뿌리가 성한 것은 할미의 공이라. 골무에도 네가 내 손가락을 보호해 줬잖아 해서 골무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금낭을 지어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니어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고 샤바샤바하는 골무를 인정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 할미가 고두배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재붕 모든 친구들 치루죠. 참 안 뭐예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더라. 자, 여기까지가 끝. 감토할미가 사죄하자 규중 부인이 용서함.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규중 치루 쟁론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간체, 여성이 쓴 수필이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를 풍자하고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가장 큰 특징은 뭐 하나죠. 의인화죠. 의인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와 주제적으로 간다면 전반부는 규중치루가 서로 공을 다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관계예요. 서로 상대방을 깎고 자기를 높여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인간을 원망하며 하소연해요. 즉 같은 입장이 되었으니까 동정하는 처지가 돼요. 그리고 실제 인간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전반부는 비유적, 우의적 풍자라면 후반부는 직접적 풍자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리에 따라 순응하고 성실할 것을 당부하고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인칭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 이 수필은 나가 아니라 규중치루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전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외면만을 관찰하는 입장에 취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치루의 본심이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우의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상의 특징은요. 부인이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잠을 깨요. 또 자요. 또 깨요. 부인 기준으로 가면 이래요. 잠을 잘 때는요. 지들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잠에서 깨니까요. 불평을 촉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니까 이제 불평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깨니까 깨갱. 그리고 할미가 사과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잠을 자고 깨는 과정에 따라 사건이나 인물의 의식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규중치루의 의식과 주장에 대한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 수필인 규중치루 쟁론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